기쁨의 집 1. 이디스 워튼. 1부. 셀던은 불현듯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저물어 가는 오후의 혼잡스러운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릴리 바트 양의 모습을 발견하자 갑자기 그의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 것이다. 9월 초순의 어느 월요일이었다. 그는 잠시 교회에 나갔다가 서둘러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바트 양은 이 계절에 시내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혹시나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면 그는 아마 그녀가 누군가의 교회 저택에서 지내다가 또 다른 집으로 가는 중일 거라고 쉽게 짐작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뉴포트 시즌이 끝난 후로 여기저기서 서로 바트 양을 초대하려고 난리였다. 하지만 정처 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듯한 그녀의 모습은 의문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바트 양은 승강장이나 거리를 향해 그녀의 곁을 분주하게 지나가는 군중 속에서 초요히 홀로 서 있었다. 마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어쩌면 그것은 셀던이 추측하는 것처럼 오히려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감추기 위한 가면일 수도 있었다. 틀림없이 누굴 기다리는 중일 거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다. 하지만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릴리 바트 양에 관해서라면 새로울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셀던은 그녀를 볼 때마다 늘 호기심이 발동했다. 왠지 그녀의 가장 단순한 동작 하나까지도 뭔가 깊은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인 듯 보이면서 항상 상대방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바트 양의 특성이었다. 마침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셀던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돌려서 그녀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만약 바트 양이 그와 마주치는 걸 꺼린다면 어떻게든 그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과연 바트 양이 어떤 기질을 발휘할지 시험해 볼 생각을 하니 셀던은 몹시 즐거웠다. 어머나, 셀던 씨, 이렇게 다양스러운 일이. 바트 양은 그의 앞길을 가로막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색을 하며 다가왔다. 그들의 옆을 지나가던 행인 한두 명이 주춤거리며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사실 바트 양은 마지막 열차를 잡으려고 미친 듯이 달리던 교회 통근자의 발걸음조차 능히 멈추게 할 만큼 대단한 미소의 소유자였다. 셀던은 지금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바트 양의 모습을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생생하게 윤기 넘치는 머리카락을 화려한 무도회장에서보다 칙칙한 군중 틈에서 더욱더 돋보였고 사람들의 눈길을 확 잡아끌었다. 검은 모자와 베일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지난 11년 동안 밤늦도록 지칠 줄 모르고 무도회를 즐긴 끝에
서서히 잃어가고 있던 순수함과 소녀 같은 나긋나긋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정녕 11년이나 지났단 말인가. 셀던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바트양을 시샘하는 경쟁자들이 주장하듯이 과연 저 여인이 정말로 29번째 생일을 맞이했단 말인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바트양이 또다시 말했다. 친절하게도 저를 구하러 오셨군요. 셀던은 바트양을 구해드리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소명이라고 유쾌하게 대답하면서 그런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해드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실은 그저 벤치에 앉아서 저랑 이야기만 나누어 주시면 돼요. 사람들은 코티용을 주기 위해서는 밖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어째서 기차를 타려고 나와 앉아 있지는 않는 거죠? 여기가 반 오스보그 부인 댁의 온실보다 더운 곳도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몇몇 여자는 전혀 미모가 뒤떨어지지도 않는걸요. 바트양은 말을 멈추더니 깔깔 웃으면서 사실은 턱시도에서 방금 올라왔으며 벨로몬트의 걸스 트레너시 댁으로 가는 길인데 라인백행 3시 15분 열차를 그만 놓쳐버렸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5시 반까지는 다른 열차가 없어서 꼼짝없이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런데 혼자서 뭘 어떻게 할지 통 알 수가 없네요. 제 하녀는 오늘 아침 저를 위해 장을 보러 갔다가 1시에 곧장 벨로몬트로 오기로 되어 있고 고모님 댁은 문이 잠겨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이 시내에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걸요. 바트양은 애처롭게 역 주변을 둘러보았다. 솔직히 여기 반 오스보그 부인 댁의 온실보다 덥네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좀 데려가 주실래요? 셀던은 서슴없이 자기는 전적으로 바트양의 뜻에 따르겠나라고 말했다. 이 뜻밖의 모험이 그에게는 즐거운 일탈이었다. 그는 언제나 부경꾼의 입장에서만 릴리 바트를 즐겨왔다. 지금까지 그의 위치는 그녀의 반경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트양의 제안으로 한순간에 갑자기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그저 흐뭇할 따름이었다. 그럼 세리지에 가서 차나 한잔 할까요? 그녀는 동의하듯 미소를 짓더니 곧 살짝 인상을 찡그렸다. 월요일이라 시내에 사람이 너무 많군요. 틀림없이 따분한 사람들을 숱하게 만날 거예요. 물론 저야 저 언덕만큼이나 늙었으니 그런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저는 늙었다고 해도 당신은 아니잖아요. 그녀는 쾌활하게 웃으며 싫다는 뜻을 내비쳤다. 물론 차는 마시고 싶어요. 하지만 좀 더 조용한 장소가 없을까요? 셀던은 그녀의 미소에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한동안 생생하게 그의 마음속에 머물렀다.
신중한 그녀의 태도는 경솔한 모습만큼이나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셀던은 그 두 가지 태도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의 일부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트양을 판단할 때면 그는 언제나 의도된 각본이라는 잣대를 들이댔다. 뉴욕에는 기분 전환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셀던이 말했다. 하지만 우선 제가 멋진 장소를 찾을 테니 그 다음에 함께 뭔가를 궁리해 보죠. 셀던은 집으로 돌아가 주말 시장의 장사꾼 무리 속으로 그녀를 인도했다. 터무니없는 추한 모자를 쓴 피곤한 얼굴의 처녀들과 종이 보따리와 야자나무 잎, 부채를 손에 든 채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펑퍼짐한 가슴에 아낙네들이 옆을 지나갔다.